프리미어리그 탑클래스 선수들이 즐비한 잉글랜드의 월드컵 경기에서 포착된 이 한 장면은 손흥민의 위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잉글랜드와 이란 두 국가의 역사상 첫 대결이 월드컵 본선에서 이뤄졌습니다. 잉글랜드가 절대로 만만한 팀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중동권에서 열리는 점 때문에 이란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홈경기나 마찬가지인 이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아르헨티나가,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느꼈던 질식 수비를 잉글랜드도 경험하게 될지, 아니면 화려한 선수진들로 이란의 수비를 깰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잉글랜드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모든 국가대표팀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팀입니다. 그야말로 억소리가 아닌 조소리 나는 몸값. 잉글랜드 선수들의 몸값은 14억 9,900만 유로로 한화 약 2조 850억에 달했습니다. 세간에서는 대부분 잉글랜드의 승리를 점치지만 지난 여름 잉글랜드가 네이션스 리그에서 보였던 한심한 모습을 보면 쉽사리 잉글랜드의 승리를 예상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대회에서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채 끔찍한 경기력을 선보이다 못해 패할 수도 있으며, 이란은 케이로스의 복귀 이후 풀전력의 우루과이와 세네갈의 1대0 승리, 1대1 무를 기록하며 완벽히 반등한 점을 고려하면 이란이 반전을 일으킬 가능성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는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며 전반전만에 이란을 확실하게 제압했습니다. 잉글랜드는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해리 케인이 최전방을 책임졌으며 스털링과 마운트, 부카요, 사카가 그 뒤를 바쳤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이란의 두터운 수비진을 공략하는데 실패하며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전반 27분 이란 수비진의 실수를 틈타 사카가 오른쪽 측면에서 기습적인 슈팅을 날렸지만 볼은 호세인이 골키퍼 가슴에 안겼습니다. 전반 29분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사카의 낮은 크로스를 마운트가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살짝 빗나갔습니다. 전반 31분에도 잉글랜드는 땅을 쳤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맥과이어가 헤더로 득점을 노렸지만 볼은 크로스바를 강타했습니다. 호시탐탐 득점을 노리던 잉글랜드는 전반 35분 마침내 결실을 받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쇼가 올려준 크로스를 벨링엄이 머리로 마무리했습니다. 기세가 오른 잉글랜드는 전반 43분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을 사카가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연결했습니다. 볼은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후 잉글랜드의 공세는 계속됐고 전반 추가 시간 왼쪽 측면에서 케인이 낮은 크로스를 내줬는데 이를 스털링이 오른발을 갖다 대며 이란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잉글랜드가 3대0으로 앞선 채 전반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반 35분 팬들이 손흥민을 외치는 뜻밖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케인의 한 동작이었는데 이를 본 팬들은 역시 몸에 밴 습관이 무섭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장면은 중요한 1대0 리드 상황 결정적인 공격 찬스에서 케인이 동료에게 패스를 내주는 장면이었는데요. 해당 패스가 성공했다면 잉글랜드는 결정적인 컵백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격 찬스였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공격수이자 뛰어난 플레이메이커라고 불리기도 하는 케인은 명성에 맞지 않는 패스미스를 하고 말았습니다. 침투하는 마운트의 속도에 패스를 맞춰주지 않고 무심결에 버릇처럼 강한 패스를 날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마운트는 공을 잡지 못했고 잉글랜드의 결정적 공격 찬스는 허무하게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에 팬들은 케인은 패스를 받는 사람이 손흥민이라고 착각했다. 케인, 여기는 토트넘이 아니야. 마운트가 느리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손흥민이었다면 공을 잡고 컷백을 했을 것 같다. 마운트가 제때 침투를 하지 않은 것도 있다. 상황 판단이 빠른 손흥민이었다면 스타트를 더 빨리 끊었을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해리 케인은 오늘 경기 최고의 플레이메이킹을 보여줬고 해당 장면은 그야말로 손흥민의 오프더볼과 스피드 능력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입니다. 손흥민 같은 경우는 경력 초반만 해도 오프더볼 상황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레버쿠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개인 역량은 출중하지만 압박과 침투 때 적극적이지 못하고 기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토트넘 입단 후엔 더 심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보다 경기 속도가 훨씬 빠르고 압박 강도가 강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선 손흥민의 단점이 크게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손흥민의 해당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영국 디 애슬레틱은 제3의 남자, 즉 패스를 주고받는 대상 말고 침투한 뒤 공격 루트를 창출하는 선수들을 조명했는데 손흥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3의 남자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이는 비단 오프더볼 시 스피드뿐만 아니라 상황 판단 능력까지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손흥민은 바로 오늘 우루과이전 출격 준비가 끝났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은 21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운동복을 입고 결연한 표정으로 걸어나가는 짧은 영상을 올리면서 준비는 끝났다. 다시 내 가장 큰 꿈을 쫓을 시간이라는 글귀를 썼습니다. 우루과이전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에 출사표 같은 글을 올린 것이고 손흥민의 SNS 계정에는 그의 전세계 팬들이 각각 자신의 언어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첫 경기부터 정상적으로 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힘이 없을 것입니다. 우루과이전 대한민국의 선전을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